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의 결혼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주택저당증권 MBS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주택저당증권을 또는 저당담보증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MBS 종류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MPTS만 증권이죠. 자, 이 MPTS만 증권을 의미하죠. 증권을 의미하고 나머지 MBB, MP, TB, CMO는 채권을 의미하는 개념. 우선 이것을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차입자, 주택 수요자의 차입자는 주택융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주택융자금을 대출받으면 매월 원금과 이자, 이 원리금 상환액이 저당 지불액입니다. 저당 지불액, 이 원리금을 우리 상환을 하겠죠. 상환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MPTS를 발행해서 매각을 했어요. 자, 문제는 이때 이 MPTS를 우리는 번역을 이체 증권이라고 하죠. 어떤 의미냐 하면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이체 증권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때 S는 securities 증권으로 번역을 하고요. 자, 이 증권입니다. S는. 자, 이때 발행기관은 지분을 매각했어요. 이 지분, 이 자산을 매각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는 자산 매각하면은 1,000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오겠죠. 자, 1,000억이 현금이 유입돼요. 1,000억 자산 매각하면 1,000억이라는 현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는 변화가 없죠. 따라서 이체증권 증권 발행한 금액과 주택저당채권 총액은 똑같다. 자, 주택저당채권 총액은 똑같은데 문제는 이때 MPTS는 지분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해요. 자, 자산을 매각하면은 자산 지분이 또 투자자에게 이전되죠. 그럼 지분이 이전되는데 2개의 지분이 넘어갑니다. 주택, 이 저당 채권, 이 집합물에 있어서의 소유권,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과 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현금 흐름에 따르는 지분권, 이 2개가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차입자에서 시장 이자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죠.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겠죠. 그럼 발행기관도 우리는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합니다. 그럼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하죠.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그리고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또 투자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 금리 위험 이렇게 관련 위험도 지분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전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면 좋죠. 증권은 투자자가 2개의 권리, 2개의 위험. 증권 2 이렇게 암기하면 좋겠죠. 증권 2. 자, 이 MPTS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MBB는 어떻게 되느냐? 이 차입자는 또 우리는 주택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금 이자, 원리금을 상환을 합니다.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데 이번은 발행기관이 MBB를 발행했죠.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이때 마지막 B는 본드, 채권이죠. 이 주택저당담보부 채권을 우리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자, 이때 MBB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회사채 성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채권형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발행 기간은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통상 6개월마다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리금,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과 이자입니다. 자, 여기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라 새로운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때 발행기관은 채권, 본드를 발행할 때는 이걸 담보로 발행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르는 지분권도 우리는 발행기관이 보유를 해요. 자, 차입자가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도 발행기관이 부담하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조기 상환 위험도 우리는 발행기관이 부담하고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게 되면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도 발행기관이 부담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요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이죠.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니는 짝꿍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죠. 그래서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자,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가장 낮다.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 MBB에 대한 수익률은 가장 이 4개 중에서 가장 낮다는 거죠.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면 투자자는 손해를 보니까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을 콜 방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만 우리가 허용하는 것을 부분적 콜 방어라고 하는데 콜 방어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발행기관의 시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MBB 발행하는 금액은 주택, 저당, 채권에 있어서의 총액보다는 적어야 된다. 왜냐? 우리 발행기관의 시용을 가지고 발행을 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을 위해서 초과 담보를 유지하겠죠. 초과 담보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MBB 우리가 또 잘 알아두셔야 되고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게 MBB입니다. MBB.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한 게 바로 MPTB인데 차입자는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또 매월 원금 이자 원리금을 상환을 하겠죠. 자, 원리금을 상환하면은 발행기관은 MPTB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한다. MPTB는 우리는 원리금을 받자마자 이체시켜주는 이체증권의 성격을 가져요. 즉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른 지분권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우리 또 투자자는 우리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죠.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을 하죠. 자, 또 이 두 가지는 같이 다니는 짝꿍이다. 그리고 또 발행기관의 시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MBB 성격을 가지고 있죠. 즉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죠.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죠. 따라서 지분형과 채권형 이 두 가지가 혼합됐다.
이 지분형과 채권형 이 두 가지가 혼합한 성격을 가진 MBS가 바로 MPTB죠.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이라고도 하고 또는 저당 직불카드 여러분 생각했죠? 직불카드 바로 이전돼서 저당 직불 채권 또는 현금만 투자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현금 수지 채권이라고 돼요. 저당 직불 채권, 현금 수지 채권, 또 저당 대출, 자동이체 채권이라고 하죠. 자, 이걸 확대하죠.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확대해서 나타난 제도가 바로 다계층 저당 채권입니다. 자, 다계층 저당 채권인데, 자, 이것은 우리는 확대했기 때문에 MPTB와 구조상 동일하다. 구조상 동일하다는 것은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시용을 가지고 채권을 또 발행을 했고 또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 그 구조상 동일하다. 그리고 이것도 뭐를 가지고 있다? MPTS 이체증권과 MBB 두 성격을 갖춘 혼합형 성격의 MBS죠. 그래서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또는 이 하나의 저당 집합, 이 하나의 이 저당 집합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면서 이 집합을 담보로 여러 형태의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CMO죠. 이 총액을 몇 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주고 나누어진 그룹을 트렌치라고 하죠. 트렌치. 자, 트렌치라고 하고요. 이때 각 트렌치마다 채권의 존속시기 만기를 달리하죠.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달리하고 이자율도 달리 여기 2%, 2.1%, 그리고 마지막 4% 이렇게 만기와 이자율을 서로 상이하게 다르게 적용해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채권으로 발행하는 것을 CMO죠. 자, 처음에는 원금 이자는 1년 차부터 원금 이자 주고 나머지는 이자를 줘요. 그리고 이 20년 마지막 트렌치는 어떻게 돼? 이자를 안 받아요.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트렌치죠. 이 마지막 트렌치를 우리는 Z 트렌치인데 이 Z 트렌치는 만기에 가서 누적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는 트렌치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 영기금에 있어서의 장기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콜 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5년짜리 콜 받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5년 차에서 콜 받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콜 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는 CMO입니다. CMO. 그래서 시장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 사이에 있어서의 조기 상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